안녕하세요. 수정노인 종합복지관 쿠킹맨 클래스 5번째 시간이고 저는 한살림 식생활센터 강사 변은주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도톰한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김치찜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얇은 돼지고기 불고기감으로 돼지 불고기를 만들어 양배추쌈을 곁들여 보려고 합니다. 보통 불고기감으로 많이 이용하는 돼지고기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은 지방과 단백질이 적절해서 맛도 좋고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오늘 이 양배추 쌈을 할 텐데요. 이 양배추는 우리가 위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요. 양배추의 비타민 성분 때문인데요. 양배추의 다양한 비타민은 위장뿐만 아니라 두뇌 활동에도 도움을 줘서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상추쌈도 맛있지만 아삭한 식감이 돼지 불고기와도 맛이 잘 어울리는 양배추쌈. 오늘 양배추를 실패 없이 아삭하게 데치는 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맛있게 만들어 봐요. 제가 양파를 1개를 준비했는데 혹시 양파의 크기가 크거나 좀 양이 많다 생각이 되시면 좀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채 썰어 주는데요. 앞번에 우리가 김치찜 할 때는 오랫동안 끓이기 때문에 크게 썰었잖아요. 큼지막하게 썰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훨씬 얇게, 아주 얇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얇다 싶을 정도로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양파는 익으면 단맛이 나와서 돼지고기를 볶아놨을 때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깻잎도 역시 채 써는데 자르내고 이렇게 채 썰 때는 돌돌 말아서 채 썰면은 훨씬 쉽거든요. 채 썬 다음에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슷 썰어줄 거예요. 맨 끝부분은 제거하고 흰 부분과 가운데 부분까지 사용하겠습니다. 돼지고기 불고기감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크기를 봐서 사실 고기가 익으면은 줄어들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자르셔도 되는데 오늘 준비된 고기 정도면은 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핏물만 이렇게 키친타올로 흡수해서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바닥 부분도 묻어나는 핏물이 있으면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보통 고기에서 잡내가 나는 부분이 이 핏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핏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준비해 주시고 고기감을 준비해 두고 난 다음에 양념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양념은 기본 간이 되는 간장으로 3스푼 3큰술을 넣어주시고요. 마늘 1큰술, 생강청이나 생강즙, 그리고 이렇게 집에 생강가루, 지금은 생강가루가 준비되어서 생강가루를 넣었는데요.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2분의 1큰술이 조금 안 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잡내를 잡는 걸로 해서 맛술 1큰술 넣어주겠습니다. 맛술이 없으시면은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소주 같은 걸로 조금 대처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적절한 단맛과 또 연육작용을 위해서 설탕 1큰술 그리고 매실청 2큰술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역시 매실청이 없으시면 지금 매실청 2큰술을 넣었는데 설탕 1큰술을 더 넣으시는 걸로 대처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참기름 1큰술 넣어주고 후추는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약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장은 완성이에요. 여기에 아까 썰어둔 고추, 이 고추가 들어가면은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는 부분도 있고 어우러져서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고추를 지금 풋고추 하나를 넣는데요. 만약에 입맛에 따라서 좀 매콤한 걸 좋아하시면은 청양고추를 넣으셔도 되고 또 고추의 양을 좀 넉넉하게 추가하셔도 됩니다. 양념장에 간을 이렇게 섞어서 간을 보시고 입맛에 맞게 간장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단맛을 추가하셔서 적절하게 자기 입맛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 불고기감 400g 정도에는 간장 3큰술 정도의 간이 되면은 적절하시거든요. 고기가 연육작용도 되고 양념이 이제 고기에 배일 수 있게 재워 놓은 다음에 냉장고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숙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되게 그 양파즙, 배즙, 사과즙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양념장을 재우기 전에 2분의 1컵 정도로 배즙이나 사과즙 같은 것들을 여기 미리 고기에다가 재놓으면은 연육작용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만약에 그런 걸 하시겠다 하면은 단맛을 조금 양념장에서는 줄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준비된 요 양념장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넣어서 좀 조물조물해서 양념이 스며들게 해주세요. 골고루. 이게 고기가 얇기 때문에 좀 뭉쳐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잘 펴서 양념이 스며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랩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시고요. 팬에 기름을 좀 두르고요. 기름을 달구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대파를 반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파가 이게 숨이 죽으면 또 이게 열을 가해서 숨이 죽으면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많다 싶어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볶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파와 파가 좀 반 정도 익을 때까지 볶아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반 정도 익었을 때 고기를 넣어서 같이 볶겠습니다. 고기는 들어가면은 바로 익으면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잘 풀어주면서 익혀주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뭉치기 때문에 뭉쳐서 나중에 고기가 덩어리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팬에다가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이렇게 넓게 펼치면서 볶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불을 세기는 고기가 타지 않을 만큼 약간 센 불에서 볶아주시면 되세요. 고기를 볶으실 때 이때 뭐 되게 느타리 버섯 같은 게 있으시면 같이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이 익으면 되게 쫄깃쫄깃해서 식감도 좋고 또 영양가도 좋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양념이 추가되게 되면은 양념이란다. 버섯을 추가하시게 되면 그만큼 양념도 조금 더 간을 세게 해야 되겠죠. 아까 양파에서도 또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타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고기를 충분히 많이 익혀주세요. 거의 다 충분히 익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나머지 대파 반을 이렇게 같이 섞어주겠습니다. 맨 처음에 넣었던 대파는 빛깔이 이제 다 없어지고
그 역할을 다 했고, 지금 나중에 넣은 대파가 이제 보기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은 넣어준 다음에 고기가 충분히 익었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센 불에서, 가장 센 불에서 이게 그 수분만 날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갔기 때문에 불을 끄고 참기름 1스푼 정도 해서 살짝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통깨를 뿌려서 이제 그릇에 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신 다음에 그릇에 담아내겠습니다. 네, 그릇에 담아낸 다음에 아까 채 썰어 두었던 깻잎을 고명으로 올려서 드실 때 같이 섞어서 드시면 마지막 남은 고기의 잡내까지 깻잎으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돼지 불고기와 양배추 쌈을 곁들이니 맛있는 한상 차림이 되었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만든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